정말 진짜 초보 투자자. 진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대.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자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2020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많이 빠졌었고 그 기회로 진입을 얼떨결에 정말 자이든 타이든 하게 된 초보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. 그런 분들에게 진짜 이 마인드만큼은 가지고 가라.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과연 초보가 아닌 사람은 존재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런 대화도 하고 한다라 하면 뭐 경험이 있고 나름의 성과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가정인 건데 과연 내가 실력이 있는가? 그렇다 해서 초보 투자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가? 그렇죠. 과연 그 기준이 뭔가에 그렇죠. 대해서 지금 그렇죠. 질문을 하시는 언제나 거죠?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말씀하신 초보 투자자라 하면 이제 최근 갓 시작한 지 한 3, 4개월 그렇죠. 정도 진입한 지 시간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일단 좀 한정을 짓고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면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. 아, 또? 대체 왜? 그러니까 ETF를 사면 된다니까요. 네. ACWI나 VT라는 ETF가 있어요. 전 세계 주식시장을 다 추종하는 거예요.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고? 네, 잊어버리고 그럼 가끔 뭐 월급에서 돈 남거나 아니면 좀 성과보수 좀 받았다. 그래서 이거 그냥 어디에 소비하기에는 아깝고 아니 사실 소비하는 게 좋아요. 네, 소비하면 산 게 남잖아요. 근데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. 네, 하고 어디에 싶다면 묻어두고 싶다. 그럴 때마다 그냥 이거 조금씩 더 사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좀 좋아하지 않는다. 네, 정확히는 뭐 동학은 모르겠고 일단 개미라는 표현을 좀 싫어해요. 그러니까 개미라고 하면은 그럼 개미의 반대는 코끼리인 거고. 그러니까 항상 그 코끼리들에게 밟히면서 막 되게 도망다니고. 개미의 반대 배짱이 아니야? 어떡하지? 네, 이거 어렵다. 자, 보통 개미 투자자와 대응되는 동물로 묘사를 할 때 코끼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죄송해요.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. 네, 뭐 어쨌거나 그냥 하고자 하는 말은 기관 투자자인 거죠. 그래서 막 코끼리들한테 막 밟히고 도망가고 막 이런 묘사를 해요. 그래서 근데 사실 또 이렇게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개미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그냥 들었으니까 그렇게 관습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개미라고 했을 때 그런 그 코끼리, 개미 여기 이 이미지에서 항상 개미는 약하고 도망다녀야 되고 근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미들끼리 힘을 뭉쳐야 되고 뭐 이런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일단 제가 보통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개인과 기관을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. 일단 주식으로 돈 벌기는 원래 너무너무 어려워요. 어렵다. 일단. 네, 원래 너무 어렵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돈 벌기 어렵고 외국인 투자자도 돈 잘 버는 것 같잖아요. 너무 힘들어요. 돈 벌기 어려워요. 그래요? 어려워요.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네. 외국인 그들이 사면 기관이 올라가고 정말 그들이 팔면 빠지고 하니까 거대한 막 그렇게 느껴지잖아요. 거꾸로 말해서 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반응을 해서 그냥 그 마켓 임팩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좀 살려고 하면 주가 확 올라버리고 팔려고 하면 주가 확 떨어져 버리고 뭘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관 투자자의 제약 사항이라는 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마켓 임팩트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괜찮은 소형주는 건드리지를 못하고 대형주 중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형주는 사실 다 포트폴리오 비슷하고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옆집 기관 투자자를 이겨야 내가 월급 받고 인센 받는데 매매하는 주식은 다 똑같아요. 그럼 여기서 뭘 어떻게 승부를 내? 그럼 이 고민을 맨날 하고 있는 거고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진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거죠. 아무튼
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기는 원래 너무너무 어렵다. 그걸 그래서, 일단 알고 네. 알고 시작하시라. 네. 하시더라도. 네. 네. 그래서 원래 너무 어려운데 어쨌거나 시장 전체를 이기기는 어렵거든요. 그냥 딱 잘라서 숫자로 말씀드리자면은 시장 전체를 이길 한 5년, 3년 정도를 봤을 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전체의 10% 미만이에요. 개인이고 기관이고를 막론해서. 네, 경험적으로 그래요. 저는 그 중에 하나. 네, 그래서 뭐 밥 벌어먹고 살고는 있는데. 이기신 분. 네, 지금까지는 이겨왔다. 네, 네, 앞으로는 그냥 이기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. 뭐 그 정도이긴 한데. 어쨌거나 그래서 통계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. 직접 내가 주식 매매를 하게 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거는 네, 일단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은 뭐 한 20%, 50%, 100%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쵸. 왜 안 돼요? 왜 안 돼요? 될 수도 있잖아요. 자, 시장이 30년 동안 연 8% 정도가 올랐어요. 그럼 20%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12%를 아웃퍼폼 해야 돼요. 그렇죠. 네. 그것도 시장이 그렇게 올랐다는 전제하에 시장이 플랫하면은 그럼 내 수익률 12%예요. 그 수익률이 진짜로 나왔다. 그러면은 10조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될 수 있어요. 네, 진짜. 그 훌륭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으로 보면은 그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. 제가 좀 근접하긴 했는데. 잘한다. 자기 어필을 중간중간 잘하시는데요. 근데 진채님. 이게 그 사모펀드는 또 광고 홍보 규제가 있어가지고 대놓고 수익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무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죠. 그 돈 많이 버는 그러니까 그 엄청난 AUM 그러니까 엄청난 관리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그쵸. 얘기잖아요. 대중이건 혹은 다른 아웃소싱 기관 맞아요. 투자자건. 근데 그들의 수익률이라는 게 연 10%를 20년 동안 시장을 이겼다? 아니,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. 아, 그렇구나. 네, 그러면 워렌 버핏 될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은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. 네, 중요한 사실은. 근데 버핏 아니라도 뭐 훌륭한 매니저들 많이 있어요. 뭐 피델리티 펀드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헤지 펀드 매니저라든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. 거꾸로 말해서 그 수익률 내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. 근데 시장을 쫓아가는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일단 왜 그걸 마다하고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. 아까 말씀하신 ETF라든지 네. 그런 부분들. 네, 시장을 추종할 수 있는 쉬운 방안이 있는데 나는 왜 그걸 초과하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가? 그리고 나는 그걸 낼 수 있는 역량을 현재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나는 그 역량을 가질 수 있는가? 그걸 가지기 위한 그 힘든 노력을 할 의사가 있는가? 일단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책을 추천드리자면은 네. 그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고 윌리엄 번스타인이 쓴 책이 있어요. 그리고 또 너무 지인의 책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. 근데 좋은 책이면 뭐. 네, 네. 그 절대 수익 투자 법칙, 올웨더 주식 투자라고 그 단테 김동수님께서 쓰신. 네, 단테님 제가 홍보했습니다. 아니 근데 단테님을 네. 엄청 많이들 네. 보시더라고요. 그 영상을. 그쵸? 네네. 네. 일단은 해외에 있는 좋은 얘기들을 되게 빠르게 한국에 소싱을 해주시는데 그 자체로 되게 뭐랄까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되나? 너무 유익하거든요. 유익한데 이걸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일단 너무 성실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전달할 식견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뭐 몇 명 안 되겠죠. 근데 이제 본인의 본업이 있는데 뭐 또 이걸 열심히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죠. 네. 그렇게 두 권? 그러니까 네. 사실은 그 자산 배분에 관련된 책을 한 권 말씀드리려고 네. 했는데 자산 배분 관련해서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 네. 그리고 단테님의 그 책 둘 네. 중에 하나. 그러니까 사실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를 단테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읽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본인 책이 또 나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한 권 사서 보시면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알파를 내기 위한 책으로 그 켄 피셔의 그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그런 세 책이 개? 있고, 네.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책을
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은 분들과 같이 읽으면은 되게 많이 어렵다라는 대답이 나와요. 근데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 이 정도 책을 소화하지 못할 거면은 초과 수익 낼 시도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당신이 오늘 주식 투자했을 때 손실이 날 거냐 그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. 네. 어쨌거나 돈을 벌 수는 있어요. 뭐 당장 오늘 뭐 선생님이랑 저랑 주식 한 종목씩 뽑았다라고 네. 했을 때 제가 고른 종목이 내일 더 많이 오를 확률 얼마나 될까?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종목 하나씩 골랐을 때 제가 고른 종목이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가장 많이 올랐을 확률 저는 50%못 넘는다고 하면 또 부끄러운 얘기겠죠? 어쨌거나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단기로 봤을 때는. 네. 그렇죠. 그리고 그 이후가 문제죠. 벌었을 때 어떻게 하냐, 깨졌을 때 어떻게 하냐.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현 시점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새로운 변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등장하는데 그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학습을 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, 그리고 나는 계속 내 의사결정에서 무엇이 좀 문제점이 있었고 다음 의사결정에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다음 의사결정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,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만약에 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5년 동안 수익률을 놓고 싸워보자 라고 하면은 제가 한 상위 10% 정도는 올라가 있을 수 있겠죠. 1등 한다는 얘기도 또 못해요. 예. 5년 정도 놓고 보면 상위 10%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고, 그러니까 이제 5년을 놓고 봤을 때 저보다 수익률 좋은 한두 명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한두 명이 왜 본인이어야 하는가, 본인을 객관화해서 봤을 때 왜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?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. 저는 그 질문 맨날 던지거든요. 제가 기관 투자자로 처음 일을 했을 때, 그리고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,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. 그냥 어떤 외계인이 나타나서 저의 하루 종일을 그냥 관찰하고 있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이 사람이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낼 거야 라고 이 외계인은 판단할 수 있을 건가? 뭘 보고? 네,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는 언제나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